안녕하세요. 여의도 아재의 감성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점심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 오늘 점심은 가볍게 먹자라고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순댓국밥집 앞에서 줄 서 있는 우리 모습. 이거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의지로 막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에요. 특히 여의도, 광화문, 강남 이 세 곳의 직장인들 점심 메뉴를 한 달만 추적해 보면요. 주식 포트폴리오보다 더 안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국 순댓국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순댓국밥에 끌리는지,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 역사, 그리고 조금은 깊은 이야기까지요. 이 이야기 우리가 가장 익숙한 공간 하나를 떠올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의도입니다. 여러분, 여의도라는 동 하나 안에 순댓국밥집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대충 10개? 20개? 실제로는 배달앱 지도 기준으로 보면 약 40개에서 많게는 60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면요, 점심시간에 아무 방향으로나 걸어도 순댓국밥집 하나는 반드시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음식이 아니라 거의 인프라죠. 수도, 전기, 가스처럼 기본 제공 서비스입니다. 광화문도 비슷하고요. 강남은 그냥 순댓국밥 생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하필 순댓국밥일까요? 햄버거도 있고 파스타도 있고 요즘은 포케나 샐러드도 있고 선택지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결국 순댓국밥입니다. 이건 인간의 심리랑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선택을 합니다. 메일 하나 답장하는 것도 고민이고 보고서 방향 하나 잡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이미 뇌는 과부하 상태예요. 그래서 점심만큼은 생각을 안 하고 싶습니다. 이때 선택하는 게 바로 검증된 메뉴입니다. 순댓국밥은 실패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맛은 평균 이상이고 가격은 부담 없고 속도는 빠르고 배는 확실히 부릅니다. 이건 점심 메뉴계의 ETF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끝난 선택인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본능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순댓국밥은 따뜻합니다. 국물에서 올라오는 뜨끈한 김이 얼굴을 살짝 스치고 지나갈 때 돼지뼈와 내장에서 우러난 진한 향이 코끝을 천천히 파고들면서 묘하게 속을 먼저 풀어줍니다. 숟가락을 살짝 담가 들어올리면 뽀얗게 풀린 국물이 묵직하게 따라오고 그 안에서 순대와 고기가 부드럽게 흔들리는 게 보이는데 그 장면만으로도 이미 한 숟가락 먹은 기분이 듭니다. 입에 넣는 순간에는 따뜻한 국물이 먼저 혀를 감싸고 이어서 쫀득한 순대와 고기의 식감이 천천히 씹히면서 퍼지는데 그때 하고 나도 모르게 숨을 한번 고르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안정감입니다. 어릴 때 아플 때 먹던 음식, 힘들 때 찾던 국물, 그 기억이 무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우리는 더 따뜻한 걸 찾습니다. 순댓국밥은 그 역할을 너무 잘해요. 일종의 자기 위로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진짜 가볍게 먹자. 그리고는 순댓국 플러스 머릿고기 추가 플러스 공깃밥 하나 더. 이쯤 되면 가벼움의 기준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순댓국밥의 시작을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조선 후기 고기가 귀하던 시절 사람들은 돼지를 잡으면 버리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내장, 피, 머릿고기까지 모두 활용했습니다. 그걸 삶고 끓이고 섞으면서 지금의 순대와 국밥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소한으로 버리고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식,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현대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순댓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지혜에 가깝습니다. 영양적으로도 꽤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단백질, 지방, 철분, 비타민 B군, 특히 내장에는
철분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나트륨은 높은 편이라 매일 먹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적당히 즐긴다면 꽤 괜찮은 한 끼입니다. 점심시간 순대국밥집에 앉아있다고 상상해보면요. 옆자리에는 회의에 혼난 신입사원이 있고 다른 쪽에는 전화 끊고 한숨 쉬는 대리가 있고 저쪽에는 아무 말 없이 밥 말아 드시는 부장님이 있습니다. 각자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묘하게 편안합니다.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도는 평등하다. 우리가 나누는 수많은 기준들, 연봉, 직급, 성과 그런 것들이 이 공간에서는 잠시 흐려집니다. 국밥 앞에서는 다 비슷해집니다. 알베르 카미는 인간의 삶을 부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사는지 명확하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든지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럼에도 계속 살아가는 존재. 그런데 그는 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내 안에 여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조금 풀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삶이 아무리 차갑고 힘들어도 그 안에 버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게 순대국밥 같은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근 속에서도 스트레스 속에서도 한 그릇 앞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그 안도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의도 직장인들이 순대국밥을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 이렇게 모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실패하지 않는 안정감, 그리고 무의식적인 위로. 여기에 시간 효율까지 더해집니다. 빠르게 나오고 빠르게 먹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처음에는 그냥 배 채우려고 들어갔다가도 먹다 보면 점점 진지해집니다. 이 집 국물 깊다. 여긴 뭔가 다르네. 아까까지 업무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음식 평론가가 됩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계속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또 인간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결국 이 이야기는 여기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단순한 음식에 끌릴까? 생각해보면요, 우리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늘어나고 비교해야 할 기준은 많아지고 선택지는 끝없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래 그렇게 복잡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한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뜻한 것, 익숙한 것, 예측 가능한 것. 순대국밥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조금 편안해집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엄청난 성공이나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그냥 괜찮다는 느낌 아닐까?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겠다는 감각, 지금 이 순간이 나쁘지 않다는 확신. 순대국밥 한 그릇은 그걸 아주 조용하게 전달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자주 더 멀리 있는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더 나은 선택, 더 완벽한 방향.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이미 알고 있는 선택이 가장 좋은 답일 때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하는 그곳처럼요.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이미 몸이 알고 있는 방향, 그게 때로는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점심 메뉴 고민하실 때 또 국밥이야? 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조금 쉬게 해주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나를 괜찮게 만들어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한 그릇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인생도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계속 더 좋은 선택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이미 익숙한 것들, 이미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아주 단순한 순간들입니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처럼요. 그래서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순대국밥을 먹으면서 조용히 다시 힘을 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여도 그게 사람을 버티게 하니까요.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거창한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소박한 것들로 버텨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순대국밥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점심 메뉴 고민되시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결론은 늘 비슷하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여러분이 관심 있을 만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밤 되세요. 안녕.